그동안 상당 기간에 걸쳐 김해 대성동 고분군 시리즈를 해왔는데 오늘 미추이사금 시대를 끝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주제로 다음부터는 녹화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문제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를 한번 몇 개 내봤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 지역은 금관과 지역인데 금관과의 왕력이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안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 왕릉급 고분이 5기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좀 했는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주요 주제인 미추이사금 시대예요. 3세기 후반 미추이사금 시대인데 이때가 바로 삼국지 동이전의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해 대성동 고분을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가져왔어요. 문제 1. 대성동 고분군 축조 시기.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3세기 후반에 이전에 있던 고분들을 모두 파괴하고 그 위에 새로 축조한 고분군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김해 대성동 고분군이 1세기 정도부터 축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세기, 2세기 오다가 3세기 후반에 파괴요. 이전에 무덤을 다 부수고 그 위에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없던 순장이 출현해요. 그럼 이게 순장 유목민족 문화인데 유목민족에 의해서 이 지역이 정복이 됐구나. 그리고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했구나. 우리가 이 정도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유물도 전혀 다릅니다. 이제 목광묘인데 그것도 역시 북방 유목민족의 묘지예요. 이 대성동 고분의 축조 시작 연도를 삼국사에 찾아라. 야, 삼국사에 어디에 대성동 고분군을 몇 년부터 축조했다고 나올까요? 잘 보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국지 동이전에 보면은 변질한조에 20, 21, 22, 23 순서대로 적었어요. 변진구사국 김해에 있던 나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진 주조마국 함양설이 유력합니다. 제가 이 퀘스천 마크를 쳐놓은 것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변진 안사국 여기는 하동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영국이 있고 변진 동로국 이건 거의 확실하다고 봐요. 부산입니다. 자, 문제 2-1 3세기 후반에 변진 구사국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기술할 거야? 변진 구사국이 어떤 나라에 있는가? 네, 마찬가지로 변진 주조마국에 대해서 기술하라. 또는 변진 안사국에 대해서 기술하라. 변진 동로국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할 겁니까? 야, 변진 구사국 본계라도 나왔나? 그렇지 않습니다. 삼국사에 다 있습니다. 문제 2-5 3세기 후반은 진안 사로국 미추이사금에 기술하시오. 목지국 통치를 이탈한 낙동강지역 변진 제후 지배층이 모두 위군으로 참전한 선배의 주제로 동일함으로 통치 방식도 유사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진안 지역에서 사로국 신라입니다. 미추이사금대의 신라는 지배층이 여기 나와 있는 변진 국가들로 동일해요. 지배층이 변진 국가와 동일하다는 얘기는 지배 방식도 유사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추이사금대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거의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변진 제국도. 그래서 이걸 보고 저걸 아는 겁니다. 추정하는 거죠, 물론. 그래서 변진 쫙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만적도 마찬가지예요. 만에 55국 명칭이 쫙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통치되어 있는가를 삼국사기를 보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진안 국가들입니다. 이저국, 부사국, 근기국, 난미리, 동국, 여매국, 군미국 위치는 불확실합니다. 위치는 불확실한데 보면은 변진자 들어있는 나라와 안 들어있는 나라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변안, 진안이 잡고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히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북에서 남으로 가면서 기술이 됐어요. 이 위치들이 그렇습니다. 자, 3세기 후반은 진안 이적에 대해 기술하라. 이야, 이거 어떻게 하지?
3세기 후반 진안 부사국에가 익숙하라. 와, 근기국은 어떻게 나라였을까? 어떻게 통치됐을까? 야,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삼국사에 다 있습니다. 삼국사기 어디를 보면 있습니까? 4세기 전반은 진안 사루 기림 허사금대에 기술하라. 신라는 좀 늦게 정복됐지만 진안 지역 통치 방식이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목지국의 통치 방식이 기림 휴레이 사금대 신라를 보면은 이 진안 나라들이 어떻게 통치됐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겁니다. 꼭 무슨 이조국 본기, 부사국 본기, 근기국 본기가 나와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오면 물론 더 좋죠. 없어도 우리가 최대한 삼국사기를 가지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변진한 지역 말고 만 지역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간략히 보겠습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는 500년 동안에 김해에 있던 가야입니다. 본래는 남가야였어요. 나중에 신라 정부가 금관가야라 굉장히 좋은 명칭을 주는 거죠. 10명의 왕이 있어. 500년 동안 10명이 불가능한 거죠. 물론 500년 10명을 불가능한데 이 10명이 있는데 이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5명과 뒤에 5명 왕 사이에 180년의 공백기가 있어요. 180년의 공백기가 18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세까지가 거의 부자관계로 이어집니다. 수로왕, 거등왕, 마품왕, 거미줄왕, 이십품왕. 이십품왕 망해요. 이십품왕 30년, 227년인데 목지국에 망합니다. 목지국에 망해가지고 목지국에서 가야제국 정복에 도움을 준 그 외국 군대를 동원한 비미호한테 이 외왕 책봉을 합니다. 비미호를. 당시 외국에 소국이 많은데 그 소국 중에서 비미호를 책봉을 해요. 그게 바로 칠수입니다. 그 다음에 영락 17년에 다시 재건국돼요. 좌지왕에서 남가야 재건국돼가지고 취왕, 질지왕, 겸지왕, 부영왕 10명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락국기가 옆에 제가 그 제위 연도를 적어놨는데 수로왕 64년입니다. 수로왕이 무슨 150년 제위였다. 이건 이제 공배 메꾸려고 만든 거. 잘 보면은 몇 년 제위였냐면 64년 제위했어요.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20대 왕이 돼서 80대까지. 그 다음에 거등왕, 마품왕, 거미줄왕, 이십품왕. 부자관계로 연결되면 예기간이 길어요. 그 다음에 왕과 왕 사이에 또 공백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180년의 변진시대, 목지국 시대입니다. 이걸 빼버리세요. 227년, 407년까지 180년을 빼버렸는데 여기에 왕이 몇 명 나오냐면 6명의 왕이 나옵니다. 1 플러스 5라고 쓴 것은 앞에 1명과 뒤에 5명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남가야는 180년 변진시대가 가락국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나가야는 20년이 길어요. 변진 시대를 기록하는 남가야는 227년에 멸망하고 임나가야는 207년에 멸망합니다. 20년 먼저 멸망해요. 그리고 둘 다 407년에 재건국됩니다. 407년이 바로 영락 17년에 고구려군이 변한 지역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변한 사유가 해체되고 가야가 재건국됩니다. 나중에 광개토왕 비밀 할 텐데 무슨 영락 17년이 그 후연과 전투다. 이건 삼국사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삼국사기를 잘 보면 됩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모든 기록이 동일합니다. 변한 지역 전투예요. 그리고 광개토왕 비문을 세울 때 고구려 정부에서 후연 관련 기사는 전체 빼버렸대요. 넣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목지국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목지국은 외로 기록하는 거예요. 후연은 빼고 비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마지막에 구영왕 520, 마지막 왕인데 이 멸망 연도에 대해서 삼국사가 같아요. 어디를 보니까 진흥왕 시기 562년이 아니고 금관가야는 532년에 망했고 대가야는 561년에 망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만사 대조명의 책이 있는데 삼국유사와 삼국사가 동일합니다. 나중에 이거
별도로 한번 모아서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변진시대의 공백기에 바로 대성동 고분군이 축조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공백기에 여기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이거죠. 한 명과 5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를 썼어요. 그 당시에는 1대 2대 3대가 아니니까 1세 2, 3대로 돼서 제가 세로 써봤습니다. 6명이 180년이면 한 세의 평균 30년입니다. 이건 합리적이라고 봐요. 길지 않습니까? 근데 왕과 왕 사이에 공백까지 포함한 거예요. 왕이 없는. 대개 왕과 왕이 교체될 때 공익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뺀 겁니다. 그리고 부자상속이면 이제 길 수 있어요. 첫 번째 왕은 이 남가야가 망하고 목지국에서 왕을 임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6세는 목지국이 임명한 담로주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통치했는가는 어떻게 하느냐? 백제봉기 초고 구수왕대를 보면 알아요. 대표적인 인사권과 의권이 없어요. 왕한테 이런 거 안 줍니다.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45년 겨울 10월을 끝으로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246년에 죽었는지 5년에 죽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25년 썼어요. 그 다음에 7세부터 5명은 위나라 관구엄과 함께 잠전한 오한선비의 오왕이에요. 이 대성동 고분군에 왕릉급 고분군이 5개가 있어요. 딱 5개입니다. 5개. 그 중에 맨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광구검 기공비에 있는 사람, 이민 1세. 이 사람이 변한 지역을 정복하고 목지국 통치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 인사권과 의결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후한서와 삼국지 동의전의 가장 큰 차이가 후한서, 그러니까 고구려 위 전쟁 이전에는 목지국이 삼한을 전부 통치해요. 그래서 광구엄 전쟁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변한이 빠져나가지고 마한과 진안만 통치합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는 삼국사기를 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광구엄 기공비에 나오는 제1남은 사령관 쿠르등이 죽었어요. 유장군한테. 제2남은 사령관 유구장군 도정후, 이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구르돈에 의해서 부족장이던 아라반이 아닌가 추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세, 9세, 10세, 11세까지 두 번째는 이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1, 2세, 2, 3세, 3, 4 썼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이민 11세인데 이 사람은 407년에 5세기 천대 이때 죽고, 그리고 변한 사회가 해체되고 이전에 멸망했던 한 200년 전의 멸망은 가야 제국이 일제히 부활합니다. 후기 가야 되는 거죠. 가야 제국이. 목지국사를 도대체 언제 삭제했느냐? 삼국유사 가락북기를 보면은 이미 사만사가 삭제되어 있어요. 그 공백 180년 후기 때문에 가락북기 작성되기 전에 삭제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의 김유신 일전을 보면 김유신은 남가야 시조 수로왕의 11세손이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500년 전에 살던 수로왕의 11세손이 됩니까? 즉 삼국사기 열전의 자료가, 그러니까 삼국사기 집필전이 열전의 자료를 받았는데 그 원사료가 작성되기 전에 이미 목지국사가 삭제됐던 거예요. 만약에 고려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삼국사기 집필진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기 집필진이 모른다는 건 고려천의 통신라 시대 때 이게 전부 삭제된 겁니다. 실제로는 김유신 500의 사람인 수로왕과 수로왕은 무관해요. 김유신을 수로왕에 연결한 건 뭐냐면 조카가 왕위에 올라옵니다. 신라 왕위의 문무왕 때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김유신을 수로왕의 후손으로 연결을 시킨 것은 실제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자,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 왕릉구문이 5개가 있어요. 29호분, 13호분, 39호분, 88호분, 1호분. 이게 시기가 겹치지 않습니다. 맨 먼저 3세기, 그 다음 4세기 3개, 5세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5개의 왕릉급 고분을 가지고 그 당시에 5명의 왕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3세기 후반에 축소됐다는 것은 이 사람의 주 활동 시기는 3세기 중반이라는 뜻입니다.
뭐 초반도 들 수 있고 후반도 들 수 있어요. 물론 그러지만 주 활동 시기는 3세기 중반이다. 13호분은 4세기 초반이 나오지만 축조가 그럼 이 사람 3세기 후반이 주 활동 시기였구나. 마찬가지로 축조된 것보다 한 세대 정도 앞당기면 그 사람의 주 활동 시기를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39호분과 29호분은 관계인데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29호, 39호분. 39호분을 쌓으면서 29호분 한쪽을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9호분이 29호분을 침범하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게 부자관계거나 그러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런 관계가 아닌 겁니다. 39호분이 29호분을 침범해 들어갔는데 신분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39호분이 또는 뭐 29호분은 옛날 무덤이니까 좀 그러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왜 39호분이 29호분을 먹어들었는가 알 수 있어요. 왜 먹어들었습니까? 29호분은 공립에 실패했습니다. 변환왕이 아니에요. 반면에 39호분은 신라와 혼인해서 변환왕의 지위에 올랐어요. 따라 39호분 지위가 높은 겁니다. 삼국사 이걸 보고 왜 39호분이 29호분을 한쪽을 먹어가지고 더 웅장하게 축조가 됐는가 알 수 있습니다. 88호분 대형분입니다. 여기도 마지막이 1호분 요 끝으로 대성동 고분 축조가 중단됩니다. 5세기 초에 중단돼요. 5세기 초에 왜 중단됩니까? 영락 17년에 고구려군이 남아해가지고 변환 사역이 해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축조가 중단되는 겁니다. 조금 더 삼국사기를 보고 그 김해지역 5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전기신라와 후기신라로 나눴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맨 먼저 나타난 게 대성동 29호분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삼국사기에 나와 253년 봄 3월에 서구로와 혼인이 실패한 사람. 서구로와 혼인에 성공했으면 변환왕이 되는 건데 변환왕이 안 됐어요. 이 사람은 11대 첨예이사금, 13대 미추이사금 이 시기의 외왕입니다. 그 다음에 대성동 13호분은 14유래이사금 시기의 외왕이에요. 목지국과 관계 회복하고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98년에 신라가 멸망해요. 아니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데 왜 멸망합니까? 신라가 멸망합니다. 298년에 신라가 멸망해가지고 목지국의 진안에 편제가 돼요. 그 전까지 멸망하지 않고 있다가 그리고 진안 시대가 한 50년 되고 이제 진안 시대가 종결되고 신라가 부활하는 삼국사에는 그런 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볼 거예요. 대성동 39호분은 이제 15 기림이사금 시기인 300년 봄 3월 창원 혼이네요. 300년에 변환왕이 출현하는 겁니다. 변환왕이 출현하면서 국명을 회복했다고 봐요. 아니 변환왕이 출현하는데 국명 회복을 어떻게 합니까?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왜요? 368년에 근초고왕 23년에 근초고왕이 신라와 혼인하고 국명을 회복합니다. 맞백제 백제에서 100백제 백제로 국명을 회복하고 그전에는 백제왕이라는 호칭을 못 썼어요. 아주 200년 전에 백제왕 쓰다가 초고왕부터 못 쓰다가 근초고왕이 다시 백제왕이라는 이름을 쓰고 국명을 이거 이러면서 그런 임나가야도 이때 국명을 회복했는데 당시 가야제국을 대표하던 임나가야라는 국명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일본 서기의 임나 19기 바로 이때 등장하는 거죠. 16 후레이시 300년 금리와 혼혈의 왕 광개토왕 비문에는 가야제국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뭐만 나오냐면 임나가야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임나가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직 변환 사회에 잔국의 일부였어요. 아직 독립하지 않습니다. 영락 17년에 변환이 해체되면서 그때 다른 가야들이 전부 재건국된 겁니다. 343년에 신라의 진안 시대가 끝나요. 끝나고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그때 후기신라. 그리고 전기신라와 후기신라를 구분하는 게 바로 343년입니다. 그리고 후기신라에 나타난 것이 두 개예요. 대성동 88호분과 대성동 1호분. 88호 흐레이사금 시기인 300 봄 2월에 강세와 혼인에 실패해요. 흐레이사금 때 사신을 보내고 혼인을 요구하는데 거절합니다. 강세와 실패인 신라와 칠레 공격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대성동 88호분 주인으로 추정하고, 마지막 대성동 1호분의 주인은 사마로초 내물이사금 실성일생입니다. 이때 고구려 광개토왕과 치열하게 전쟁을 치른 외왕으로 봅니다. 임나왕이죠. 임나왕입니다. 이때. 그래서 대성동 고분에 있는 5개의 왕릉급 고분은 어떻게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어떻게 하느냐.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고 추정할 수 있다. 100% 압니까? 100% 추정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다. 5명의 왕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그 자취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재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문제 다음 빈칸에 백제나 백제왕을 선택하여 넣어라. 달의 쌍음 7년 겨울 10월 뭐가 사실을 만한 쟁성왕 그죠? 백제입니까? 백제왕입니까? 그 다음에 바사의 쌍음 26년 봄 정월 뭐가 사실을 제다 백제입니까? 백제왕입니까? 지마의 쌍음 첨의 쌍음 유래의 내용을 쫙 제가 몇 개 적어놨는데 지금까지 제 시리즈 동영상을 보아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정도는 간단하게 맞출 수 있어요. 이 정도가 안 된다면 안 되죠. 이 정도면 어떻게 합니까? 봄에 봄의 층은 전부 백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공립하기 위해서 공립되기 전이니까 백제왕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목지국의 한 소국이기 때문에 목지국 백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라고 하죠. 봄이 아닌 것은 백제왕입니다. 공립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의 이상함 7년 겨울 10월은 백제왕이 사실본에 만나기를 청해 있으나 왕이 거절했다. 누가 거절했는까지 나옵니다. 누가? 왕이 거절했구나. 파사의 상이 있으면 봄에 그러면 백제왕이 아니고 공립이 아직 안 됐으니까 공립하기 위해서니까 백제가 사실본에 화친을 정했다. 그러면 지마의 사금은 그건 백제왕이 아니고 백제가 사실본에 예방하였다. 점의 상은 봄 3월 사실본에 화친을 정해서 백제입니까? 백제왕이 봄에요? 그러면 백제가 되겠습니다. 백제왕이 되면 틀려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았다. 왜 주어가 없을까? 왕이 거절하였다. 탈의 이상 이렇게 나온다든가 나오는데 누가 허락한다?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사료는 있었을 겁니다. 누가 허락했잖아요. 당시 신라를 통치하던 외국 사신 갈라고입니다. 갈라고가 허락하지 않았다 했어요. 나중에 신라 정리하면서 빼버렸어요. 주어가 빼져가지고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죠. 다음에 유래이사금 3년 봄 정월 봄에요? 그럼 백제구만. 백제가 사실본에 화친을 정했다. 내무이사금 봄 3년 봄에요? 그러면 백제네. 여기도 이제 근초고왕입니다. 백제가 사실본에 예방하였다. 아직은 근초고왕이 백제왕이 아닐 때입니다. 이때는 내무이사금 11년 근초고왕은 경기도에 있는 10여 개 한 소국의 장이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의 안양시장 또는 부천시장, 성남시장, 의정부시장의 정도의 지위였어요. 그 다음 내무이사금 13년 봄 3월 여기도 백제네. 백제가 사람을 보내 조음했다. 아직 백제왕이 아닙니다. 여기 때 공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초고왕이 368년 봄 3월에 이때가 백제고 그 다음에 신라와 혼인하고 내무이사금의 딸을 왕후로 세우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전역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국명을 100배 백제를 회복하고 한강유역 소국들이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후왕들이 전부 근초고왕의 신민이 되는 겁니다. 경기지사 수준에 올라가는 거죠. 황해도까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고구려 남부 통치가 풍기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무이사금 18년 가을 10월 가을 10월 백제왕이네. 독산성조 망명사건에 백제가니까 백제왕이네. 백제왕이에요. 여기는 반드시 백제왕이 되다. 글을 올린 문학이를 두 나라와 목행지신 약속하는 돌을 바란다. 이 정도 문제가 나오면은 외울 것도 없어요. 계절만 딱 보면 압니다. 봄 보면 백제, 봄이 아니에요. 그럼 백제왕. 이 정도는 우리의 기본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봄이면 백제, 봄이 아니면 백제왕. 그런데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5세기 이후로 가면 흔들려요. 봄에도 혼인을 하지만 왕비의 신분이 좀 낮으면 상대적으로
가을의 운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건 나중에 또 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미추이 사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가 원문이고 밑에 번역인데 번역문을 보겠습니다. 미추이 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성은 김씨다. 미추이 사금이 올 때는 김씨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신라사가 김씨를 추정합니다. 언제 김씨를 주느냐? 버풍왕 때, 당시 신라의 지배층이던 모부 또는 마부라고 하는데, 모부가 성을 정해요. 성을 정하면서 이전에 그 왕들에게 이제 성을 주는데, 미추이 사금에게 김씨를 줘서 당시 위나라 군대 출신을 전부 다 성골로 흡수합니다. 신라 성골로. 어머니는 박씨다. 그녀는 갈문왕이 씨의 딸이다. 왕비는 석씨 광명군의 조분왕의 딸이다. 미의추성 알지가 계림에서 태어나자 사례왕이 대덕궁이 길렀고, 대분이며 알지가 세안을 낳고, 세안이 아도를 낳고, 아도가 수리고 길게 만들었습니다. 길게 그 만드느라고 고생했네요. 구도가 곧 미추의 아버지다. 구도는 1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100년 전에 살던 사람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에가 아들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미추를 왕이다. 아들이 없어서 백성들이 미추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고 처음에를 죽이고 왕이 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 김씨가 선고라고 진골이 있어요. 그 다음 그 중에 진골 김씨 왕통을 연 사람이 무령호가 문무왕인데, 문무왕 비문에 보면은 진골 김씨의 시조로 흉노 김일제, 투 김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없느냐,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왜 그렇게 됐는가, 제가 이건 좀 길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해볼 겁니다. 별도 동영상으로. 문헌 사료, 고고학 사료 양쪽을 다 가지고 진짜로 흉노족이 왔느냐, 언제, 어떻게, 왜 6카운트에 설명을 해야죠. 왕통이 바꿀 때 고구려는 어떻게 합니까? 형제관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3대왕, 태조왕, 차대왕, 신대왕. 백제는 왕통이 바꿀 때 뭐라고 합니까? 제2자, 제2자다, 제2다. 신라는 사유령이래요. 사유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도를 미추의 아버지라는 것은 구초는 미추보다 100년 전 사람으로 생물학적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관련이 없어요. 유군으로 잠전한 오한선비족 7개 아문 후왕들 중에 7개 아문이 잠전했습니다.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제일 큰 게 제1 아문인데, 구르돈이 오한선우 구르돈이 지휘했는데, 관구엄과 왕기는 여길 따라왔어요. 제1 아문. 어떤 사람이 선비족, 그 오한선비계 선비족 족장들 7명의 이름이 쫙 적혀있습니다. 지휘관이 관구엄 기공부에. 왜 거기에 관구엄이나 왕기 이름이 없느냐 하는데, 관구엄이나 왕기는 오한선비계 그거 아닙니다.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유 장군에게 죽은 제1아문 수장 사령관인 구르돈입니다. 이 사람은 50대 추정이에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여기 전체 족장이에요. 나머지 거기 제2아문, 제3아문, 제4아문, 이게 세력 순서예요. 그 부족 세력 순서 보는데 3, 40대를 추정합니다. 미추이 사금은 바로 그 아래의 중간 지읍으로 30대 중반 정도의 이 중간 지휘관으로 신라에 들어온 걸 봐요. 그럼 이 사람은 대략 210년경 출생입니다. 뭐 고유왕과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17년 만에 왕이 되었으니 50대 초에 즉위한 겁니다. 예측할 수 있어요. 미추이 사금, 이 서분한 장관입니다. 성이 없었으나 6세기 버풍왕 때 골품제를 만들며 김씨를 성골과 진골로 구분했어요. 원래는 김씨는 진골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배층이 이 성을 뭘로 정하느냐, 자기들 그 조상이나 기원을 볼 때 제일 가까운 게 흉노계 김씨였어요. 엄밀히 말하면 모부는 당시 버풍왕 비롯한 신라 지배층 모부는 흉노계가 다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김씨로 있어요. 김씨로. 원래 버풍왕은 모진이었어요. 모부 출신 왕이란 말입니다. 모진이. 힘청하고 네 분이 사금을 미추이 사금에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미추이 사금을 비롯한 당시 위나라 군대 출신에게 전부 김씨를 줘가지고 성골로 들어오는 겁니다. 신라의 성골로 편입을 해요. 그 후손들을.
사유를 연결하는 거죠. 진골김씨란 신라의 1세기에 육로와 해로로 들어온 김일제 후예인 김할질 시절로 하는 집단. 여기는 고구려를 뚫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 초창기니까 당연히죠. 성골김씨는 뭐냐면 신라의 3세기에 육로로 들어온 미추이사금과 4세기에 여기도 육로요. 육로로 들어온 뇌물사금을 시절로 하는 집단으로 여기는 고구려를 실력으로 뚫고 들어온 집단입니다. 여기가 성고래요. 나중에 경주 황남동 고분군 시리즈 할 때 그때 다시 할 겁니다. 원년 3월 봄 대월 동쪽 용이 나타나서 가을 즉금 서문이 불타고 인가 300여 호가 불탔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금성이 갈라고에 함락됐어요. 그 다음에 신라인 대학살이 일어나고 서구로 부인이 갈라고를 죽여요. 당시 그 경주를 점령했던 이 변진 연합군을 지휘하고 온 게 갈라고인데 부인이 갈라고를 죽입니다. 이 경주만 그 정보고 학살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 이전에 두 번 더 했어요. 첫 번째가 238년 이 공손년에 양평성 포위 함락할 때 그때도 대규모 학살이 있었고, 그 다음에 245년 고구려 수도 환도성 포위 함락할 때도 대규모 학살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262년 경주 금성 포위 함락할 때도 이때도 대규모 학살이 있었는데, 이때는 그 사령관을 서구로 부인이 죽이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3년 미추이사금 2년째요. 이찬 양부를 서불에 임명하고 중앙과 지방 군사회를 겸하여 맡겼다. 2월 왕의 조묘에 지하사진했다. 죄수들을 사면하였다. 죽은 아버지 구도를 갈문하게 봉하였다. 여기 들어오는 미추이사금대에 나오는 고위직은 전부 이군 출신입니다. 이 양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게 시조묘에 제사 지내고 이런 건 전부 다 직위 첫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두 번째 얘기였어요. 첫해 전쟁으로 첫해 못하고 2년째부터 이제 왕이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갈문왕을 아니죠. 구도 갈문왕을 자신의 선조 연결하고 시조묘에 제사 지내고 이제 신라인으로 정통성을 세우는 겁니다. 이미 신라에 들어온 지 한 20년 되니까 이제 신라인이라고 봐야죠. 왕이 동쪽 지방을 순행하여 바다에 제사를 지냈다. 왕이 황산행차하여 노인 및 가난한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들 유문하고 구제하였다. 이제 선정을 베푸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망을 얻는 거예요. 신라인들의 신망을 얻어요. 이게 신라번기뿐만 아니라 한국사기를 보면 동쪽 지방을 순행했다. 방위를 쓰는 경우고, 동쪽의 어느 지역을 갔다 왔다 하고 지명을 쓰는 경우가 이게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동쪽인데 동쪽 바다에서 이제 동해바다에 도착을 한 겁니다. 5년 백제가 봉사성을 공격하였다. 성주 직선이 장사 200명을 출격하였다. 적들은 패주하였다. 왕이 소식을 듣고 직선을 일일이 제명하고 병력이 후하게 상을 냈다.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미추이사금 5년에 백제가 봉산성을 공격하였는데 신라가 전투에 승리하였다고 나오는데, 신라가 승리하였는지 패배하였는지 어떻게 증명하냐? 그야 삼국사기에 승리했다고 쓰고 백제번개는 패배했다. 신라번개가 승리했으니까 신라가 이긴 게 아닙니까? 그렇게 증명은 안 됩니다.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라가 졌으면 신라가 진안에 흡수가 되고, 그러면 삼국지 동인전 변제난조에 26국을 적어놓고 24국만 변제난이다. 그렇게 안 썼을 거예요. 24국, U24국은 변제난에 들어간 나라, 들어가지 않고 버티는 나라가 두 나라예요. 사로국과 우유국. 그 사로국이 정복되지 않았다는 전쟁에서 안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국지 동인전의 변제난조가 신라가 여기 전투에서 승리한 당시 미추금이 장시되니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구나, 신라가 버티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백제가 봉산성을 공격하였다. 이게 그 고유왕의 백제만 공격한 건 아닙니다. 당시 목지국이 마한 지역의 여러 소국을 동원했는데 싹 죽어버리고 뭡니까?
고이왕의 위례국 한성백제 하나만 남긴 겁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전쟁이 있을 거예요. 신라군의 군세는 총 군세는 한 3만 명 됩니다. 백제군은 군세는 얼마쯤 됩니까? 3,000명 돼요. 3,000명 정도 되는 나라가 3만 명 되는 나라를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게 이상하게 느끼지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10여국 동원했겠죠. 먹지국이. 그 중에 하나만 삼국사에 남겼기 때문에 야 어떻게 3,000명 있는 나라가 3만 명 있는 나라를 공격하지? 그런 모습이 발생되는 겁니다. 사실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신라의 삼국통일 통일국가 정책. 신라가 몇 가지를 하는데 통일전쟁의 기억이 나면 지명을 중국식 고쳐요. 딱 중국식 고칩니다. 지도 놓고 중국 당나라 지도 놓고 우리나라 이 지명을 한자로 바꿉니다. 중국식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명이 양쪽에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식 지명으로 고친 지역까지 도대체 통일신라가 영토가 어디냐 이걸로 아는 겁니다. 지명을 고친 지역까지가 통일신라 영토로 봐요. 통일신라 영토가 아니면은 지명을 못 고치겠죠. 5세기 전 목지국사를 삭제하고 한강변 마한 일국을 선택하여 백제로 기록했어요. 그 결과 백제 한 지방관이 백제 왕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근초고왕 당시 목지국 진왕이 여부예요. 근초고 해씨입니다. 해씨인 근초고왕은 근초고왕 23년부터 이때 공립되는 거예요. 황해도를 포함한 한강유역 전체를 통치하게 되고 백제왕을 칭하다. 국명도 이때 100백자 백제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지 아니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고구려의 남부 통치가 붕괴됩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가 결국 군대를 이끌고 황해도로 남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왜 369년에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을 시작했습니까? 바로 전해입니다. 전에 368년 되면은 근초고왕이 한강유역의 통치자로 공립되고 있어요. 뭐 이런 전쟁이 일어났구나. 광개토왕 비문을 보면은 신묘년에 왜가 백잔, 임나, 신라 전체를 신묘를 만듭니까? 그럼 신묘년 봄 3월입니다. 볼 필요 없어요. 달한 때 봄 3월에 왜왕이 한반도 전체를 통치하는 목지국 진왕으로 공립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봅니까? 391년 신묘년에 해당하는 일본 서기를 보는 거예요. 보나마나 봄 3월에 왕후 세웠을 거예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일본 서기 떠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목지국사 삭제 결과 목지국사를 다 삭제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고구려 6이 백제에 서게 돼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사설이 있어요. 거기를 놓고 백제가 나오는 사설은 전부 폐기하는 겁니다. 백제가 나오는. 삼국시대 역사책에 백제 안 나오는 책 있겠어요? 전부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역사서가 전해내 놓은 게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전쟁에서 패해서 불타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개인이 소장까지 어떻게 없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부 수거해가지고 딱 폐기한 거예요.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조선 정부가 고려사 저료 고려시대 역사서를 편찬한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 편찬의 기반이 된 고려 왕실이 남긴 고려사 그걸 놓아두면 자기들이 쓴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와 모순들 뭐 있습니까? 고려 왕실이 쓴 고려사는 전부 폐기해요. 싹 없앱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쓴 고려사 저료가 이제 고려사의 정통 역사서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지국 기록을 삭제한 결과 신라번기를 보면은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지명을 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방향만 삭제한 거 있습니다. 목지국 영토가 아닌 곳에서 벌어진 사건인 경우 목지국 영토가 아니에요. 신라 영토라든가 그러면 낭자옥성, 목출도, 황산진, 가성, 마두원, 풍산 지명을 적시해요. 목지국 영토가 아닌 경우는. 그런데 삭제해버린 목지국 영토에 벌어진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목지국 영토에 벌어진 사건인 경우는 지명을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방향만 남겨요. 서쪽, 남쪽, 서남쪽 방위만 남깁니다. 방위만 남기면 원래 지명이 있었는데 목지국사 삭제하면서 빠졌겠구나. 주로 방위가
서쪽과 남쪽에 몰려 있어요. 방위만 목지국 방향, 마한 변진한 방향인 서쪽과 남쪽이 맞습니다. 제가 예를 몇 가져왔어요. 내이상음 13년 봄 2월 왕이 서쪽 구름을 돌아 열흘만에 들어갔다. 아, 목지국과 전투가 있었구나. 이거 아는 겁니다. 여기 11일 동안 전투가 있어서 그 목지국 영토에 가서 지워버리고 요것만 남긴 거죠. 내이사금 32년 봄 2월 너무나 유명한 기록인데 왕이 서남쪽 구름을 순서하고 3월에 들어왔다. 야, 이거 한 달 이상 했어요. 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 서기 신공황후 49년조 사건이에요. 그런 양쪽을 비교해보면 삼국사기에서 그 원본이든 기록을 어떻게 남겼는지, 목지국사를 어떻게 삭제하고 무엇만 남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단 한 달도 안 틀려요. 한 달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주담 20년 가을 양산 서쪽에서 양산이라고 쓰고 서쪽으로 썼어요. 이런 경우 군사를 크게 사이라도 내용을 보여야 되는데 군사를 크게 사이랐다까지만 나옵니다. 여기도 아마 목지국과 대규모 전투가 있었을 거예요. 빼버리고 사일 기록까지만 있는 겁니다. 법흥왕 11년 왕이 남쪽 국경에 나가 새로 개척한 땅지를 했다. 이게 뭡니까? 임나가야 남쪽에 이 정벌 기록이에요. 정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법흥왕 19년 532년에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이 신라에 항복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 상황은 별도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본문과 편의 여러 신의 남당에 모는 왕이 직접 정사와 형벌의 잘잘못을 물었으며 또한 사신사내를 파견해 각지를 수료하면서 백성들이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며 걱정하는지 수하게 했다. 선정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북방계 오한선비족에서 가져온 정책이 뭐고 기존의 신라에서 하던 정책이 뭔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농사에 가드는 일 모두 없어 명령을 내렸다. 백제가 변경을 침범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지국의 다른 나라가 침경을 좀 삭제하고 유래군과의 접촉만 백제로 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겨울 10월 백제가 변경을 침범하였다. 고유왕입니다. 고유왕이에요. 그 다음 15년입니다. 신하들이 궁궐을 다시 지키를 청하였으나 왕은 백성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것은 중대사를 여기지 않았다. 궁궐을 다시 지차해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건 이제 유목민족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내일 이사 가는데 오늘 뭘 하고 큰 집을 짓습니까? 유목민족은 천막 가지고 다녀요. 궁궐을 크게 짓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럼 언제 궁궐을 크게 짓느냐? 딱 한 번 더 이상 이동하지 않을 때. 큰 집을 짓는 경우는 이동하지 않는 게요. 이 이동이 끝날 때 언제입니까? 죽었을 때요. 죽었을 때만 큰 집을 지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떻게 있어요? 변진 동로국, 변진 구사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궁궐은 아마 없을 것이다. 궁궐 자리는 작게 짓고 그 대신 무덤은 크게 썼을 것이다. 이 알 수 있습니다. 대성동 고분군이 왜 크게 지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름 4월 폭풍이 난무했다. 겨울 10월 백제 군사관 교육수포에서 파진창원의 군사를 끌어서 방어하게 했다. 이 파진창원 신라의 제도를 다루는데 미추이사금 기록에 나오는 신라의 이런 이 인물들은 전부 다 유군 출신입니다. 유군 출신 보는 이유가 또 나와요. 여기 19년에 죄수들을 재심사하였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에서 소유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새로운 왕통이 들어서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대사면입니다. 대사면인데 조금 늦게 대사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년에 대규모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흥권을 이찬, 양지를 기찬, 광겸을 사찬합니다. 이 사람도 다 유군 출신으로 와요. 2월 시조묘에 있으면 시조가 뭡니까? 이것은 기말지가 아니고 박격사입니다. 양산 서쪽에서 크게 군사를 사이라 아니 홍권, 양질, 광겸이 본래 신라 출신이 유군 출신이 어떻게 합니까? 삼국사기에 적어놨어요. 유래이사금 12년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서부라는 홍권이 서부라는 수상입니다. 우리는 수전에 익숙하지 못해. 하하하.
배 타고 싸우는데 익숙하지 못하다 이거죠. 아, 유목민 출신이구나. 이미 300년 이상 그 임나가야와 바다에서 전쟁을 해왔어요. 그러면 그 수전 능력도 충분히 향상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준에 익숙하지 못해 아, 유군 출신이구나. 모두 유군 출신이에요. 지금은 신라인이죠. 신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신라인이 무엇이냐 제가 나중에 할 거예요. 양서 이때 사일결혼 목지천 삭제했어요. 백제가 병견 뭐 기타 등등 방황이 됐다. 마지막입니다. 미추기 사금 23년이에요. 봄 2월 왕이 서쪽 지방 여러 성을 순회 백성들을 하였다. 서쪽 지방의 여러 성을 순행하면서 이게 목지국 국정이에요. 그런 경우 서쪽이에요. 지명을 쓰지 않고 서쪽 지방이다. 목지국 국정지 된 겁니다. 백성들을 하였다. 겨울 10월 왕이 죽었다. 큰 부동을 장사 지냈다. 아, 284년에 죽었으면은 당시 위군의 그 최고 지휘관, 미추사금은 중간 지휘관이니까 최고 지휘관은 이때나 아마 6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나이가 미추사는 최고 지휘관은 70대 됐던 나이가 이때나 이 직전에 대성동 고문군이 축소됐겠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제부터입니까? 대성동 고문군이 약 280년경부터 축조가 나와요. 아하, 맞구나 이거죠. 그래 바로 이 기록 284년에 미추이사금이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대성동 고분의 축조 시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거 나온다는 거죠. 거기 묻힌 사람은 이제 진부이 높을 테니까 284년이나 또는 몇 년 앞당겨서 실제로 280년경부터 축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저 기록이 대성동 고분군 축조 연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삼국지 동의전이 기록한 변한 지배층의 특징, 변한 지배층이 보면 여기 뒤에 나와요. 12국 또 왕이 있었는데 여기 나옵니다. 왕이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체격이 크다. 체격이 여기 체격이 크다 이겁니다. 이 남남풍자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남한에서 체격이 제일 큰 데가 어딥니까? 우리나라 남해안지대요. 경상남도 중심으로 전라남도 동부 이쪽이 제일 커요. 그래서 한반도 남부에 강인하고 건장한 체격과 체질을 물려준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의복, 청, 장발. 의복이 청결하고 머리카락이 길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편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 사람들은 청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같이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청결하고 머리카락이 길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갈수록 저처럼 곱슬머리입니다. 저 곱슬인데 북쪽으로 갈수록 직모예요. 장발입니다. 그래서 북방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소매가 긴 옷을 입는다. 이 승마복이에요. 말 타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한복도 승마복이 기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마복이에요. 그리고 이게 맞다는 얘기가 변환지역에서 등자가 나와요. 소리 만든 등자가 말 탈 때 발받침입니다. 등자가 있어야 말 위에서 활을 쏠 수 있어요. 발받침이. 우리나라에 등자가 주류입니다. 한반도 남부에 고구려는 그 전부터겠지만 백제신라 가야는 바로 3세기부터 우리나라 군대가 등자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등자가 최초로 출현한 것은 언제냐? 그건 이제 학자마다 다른데 북방에서 출현한 걸로 봐요. 달갈치한다. 법률이 엄격하다. 이 농경민족은 무기고가 있어서 농사 지을 때 농사 짓고 전쟁 나면 가서 무기를 가지고 가는데 유목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이 무기를 보관해요. 마치 총기를 개인이 보관하는 마찬가지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률이 엄격해야 사고를 방지하는 겁니다. 과거 그 중국의 흉노족에 관한 그 기록을 보면은 뭐 전쟁시나 훈련시가 아니고 평소에 칼집에서 칼을 한 자에서 뽑는 자, 그러니까 사사로운 일로 칼을 뽑는 자는 사형에 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목민족의 문화의 특징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 잠깐 짚고 넘어갈 텐데, 대성동 고분군의 부여기원 설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285년 부여는 선비종 모형의 침공으로서 파괴되고 부여왕 의려가 사망하는 데는 타격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부여왕 의려는 사망했고 왕위는 의려가 개성한 뒤 옥저로 피난을 정해진다. 그래서 285년에 이 침공을 받고 이 직후에 이들이 가야로 남하여 가야를 정복한 후에 280년경에 김해 대성동 고분군을 축조했다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285년에 망한데 어떻게 280년에 고분을 축조합니까? 이 얘기를 한 사람도 사실 안 믿어요. 왜 안 믿는가 제 책에 과거에 적어놨는데 안 믿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이렇게 주장하는 고고학적 증거는 뭐냐면 김해 대성동과 부산 폭주물 가운데 일부 흑룡광석 유물이 발견됩니다. 일부가 몇 프로냐면 1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위군이 남항을 때 왕기가 남하기 전에 부여가요. 부여왕을 협박해가지고 길잡이를 해라. 길잡이. 자기들이 고구려 그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부여군이 길잡이로 위군에 동원됩니다. 그 숫자가 한 위군의 한 10%쯤 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거예요. 시기적 못은 285에 나와 있으면 유물은 언제 붙입니까? 한 세대 뒤에요. 그러면 4세기 초부터 유물이 매장돼야 돼요. 285년에서 이 직후에 남아야 되는데 280년에 유물이 나온다면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문헌사료 3세기 후반 삼국사의 미추선 삼국통일전 변진집의 기록은 농경 및 수렵을 한 부여가 아니라 유목민족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다. 고고학 출토물 대부분 당시 북중국 유목민족 문화예요. 어딘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3세기 중반 북방교육 낙동강 유형인데 3세기 중반의 형태도를 제가 그려봤어요. 여기 부여가 있어요. 위가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역에서 와요. 유물 대부분이 고구려 낙랑군과 낙랑국이 있었고 대방국입니다. 아니 왜 낙랑국이 있는데 대방국이 아닙니까? 아직 대방국은 건국되지 않았어요. 대방국은 언제 건국되냐면 258년에 건국돼요. 그러니까 이 대방국 황해도에 있는 대방군이 258년에 위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국가를 건국 대방국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때는 대방국 건국 전이니까 대방국이었어요. 그리고 밑에가 백제가 있었고 대방군과 백제 사이에 말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로국이 있고 유물이 이제 도는데 물론 이 점선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고구려를 거쳐 가는데 삼국사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요 백제를 빼버려요. 삼국사에는 요걸 삭제를 하고 대방군과 백제 사이에 있던 말가를 백제로 기록합니다. 말가를 백제로 기록하는 게 삼국사의 기록이에요. 그래 광개토왕 비문이 보면은 백제는 과거에 우리 성민이었다. 그 맞는 얘기입니다. 말갈이 고구려 성민이었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남부 말갈이 언제 백제 귀속이 되느냐? 고유왕조를 보면은 238년입니다. 8년에 말갈이 백제 귀속이 되게 됩니다. 13세 미추리 사금 이후의 사로국 유래의 사금인데 왕권이 석시로 돌아가요. 위군 출신이 소수였구나 상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환이 만지역의 고유왕 백제처럼 목지국과 혼인을 통해 자치인용 형식으로 복수해야 됩니다. 이 다음에 변환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요. 그 다음에 사로국은 변진 제국들과 석시로 돌아가는 왕통이 이 김씨를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추 이사금을 비롯한 여기를 일부를 몰아내고 왕권을 찾아왔는데 동맹이 끊깁니다. 그리고 고립돼요. 14세 유래 이사금 때 멸망합니다. 298년에 사로국이 왜 멸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할 겁니다. 멸망 후 10년째 국명을 신라로 강제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목지국은 멸망하면 멸망시킨 후에 10년째 국명을 변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44년에 신라가 독립합니다. 목지국이 변환 독립하는 거예요. 후기 신라가 시작되는데 이건 나중에 경주 황남동 고분군 시리즈에서 다시 할 겁니다. 법흥왕 때 뇌물이사원과 실성이사원을 미추이사원에 연결시켜 정권의 정통성을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흥왕 때 새로 온 지배층이 아니고 저기 미추이사원이 연결된다 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김씨를 주어서 성골로 변신시킵니다. 사로국이
한 번도 정복이 안 됐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요. 사로국도 경주도 정복이 됩니다. 제가 정복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복됐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뭡니까? 2세기 초에 월성이 축조됐다고 했는데 삼국사의 삼국유사는 한국 고고학회 발굴해보니까 4세기 중반에 축조가 됐어요. 무려 250년 차이입니다. 이건 뭐예요? 삼국사기 보면 헐어요, 헐어. 그걸 다시 쌓아요. 그러니까 그런 삼국사기와 고고학 이 하나로 일치하는 겁니다. 제가 경주가 함락된 걸 한번 정리해봤어요. 57년 맨 먼저 경주 함락된 배를 타고 온 4세 신라 제4대왕입니다. 탈의사금이 진안인들의 도시였던 금성을 함락시켜요. 남쪽에서 배 타고 와가지고 경주를 함락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기 94년 두 번째 북쪽에서 말을 타고 온 5세 파사이사금이 금성을 함락시키고 월성을 축조한다. 4년에 북쪽에서 파사이사금이 내려와가지고 정복해요. 진안 사회 그 다음에 석시들이 통치하던 나라를 신라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62년 배와 말을 타고 온 13세 미취상 금성 함락시켜요. 그리고 또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복하고 신라왕이 되고 정복하고 신라왕이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298년 목지국 명을 받은 이소구의 김무성 함락돼 이미 사로사로 멸망해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할 텐데 간략하게 궁금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뭐 채책이 나오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신라가 목지국 진안에 편제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목지국의 실권 없는 왕을 임명합니다. 명복사의 왕을 임명해요. 그 통치는 어떻게 됩니까? 변환한과 혼인한 실수의 관료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대를 해산합니다. 군대가 없어요. 무기 제조를 금지시켜요. 이때 경주의 제철 유적이 폐쇄됩니다. 말 못 키우게요. 성 전부 헐어요. 왜 성을 합니까? 방어 기능을 다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국가를 분할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안 지역을 정복하고 국가를 분할해요. 경주 지역과 김제 지역을 분할해요. 김제 벽골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국가 분할한 것은 진안 지역 국가 분할은 삼국지성에 나와요. 자, 삼국지성에 보면 진안이 본래 6국이었는데 점차 분할하여 나누어 12국이 되었다. 이야, 12국이 6국으로 가면서 통합돼야지 왜 분할되는가? 삼국지 통일전만 보면 알 수 없어요. 삼국사기를 봐야 이게 무슨 말인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국명 변경, 사로국에서 신라로 국명을 변경시킵니다. 멸망은 그 세왕들이 10년 만에 변했어요. 그리고 국가의 모든 기능이 방어 기능이 해제된 비무장 국가가 됩니다. 목지국이 진안 지역을 어떻게 통치했는가 알 수 있어요. 비무장 국가를 만들었는데 딱 하나를 못했어. 하나를 못한 걸로 신라가 부활하게 됩니다. 다음에 344년 말을 타고 온 강세 17 내물사금이요. 황남대총의 중인을 추정됩니다. 의하여 금성이 무혈 점령됩니다. 군대가 없으니까 그냥 뭘 점령이겠죠. 월성을 다시 쌓고 그래서 4세기 중반이 되는 겁니다. 월성 축조가 모든 국가 기능을 회복해요. 그리고 344년에 신라가 목적의 진안에서 이탈하고 후기 신라가 시작됩니다.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 신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라를 정복하고 내가 신라인이 되고 신라를 정복하고 내가 신라인이 되고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요약하겠습니다. 1번 245년에 위군을 참전하여 고구려를 침공해도 오한선비의 유목민족은 고구려군의 추격당해 낙동강 하류가에 퇴학한 후에 고구려를 물리치고 정착했다. 이들은 245, 253년 사이에 변한 지역을 정복하여 목지구 동치를 독립시키고 그리고 신라를 정복했다. 후한서와 삼국이 통일 전의 진왕 통치적 차이 여기서 발생한다. 그렇죠? 이들의 철기 다루는 기술은 산업기술로 전환하여 변한 지역을 3세기 동아시아 철문화의 중심지로 성장시켰다. 이들은 가야 여인과 결혼하여 가야사의 기반 위에 위나라의 선진 정치제도를 놓고 대표적인 제상제도입니다. 다시 자신들의 강건한 풍습과 기술을 더해 3, 4세기 가야사의 전성기를 열고 어디 갔습니까? 여기 있네. 이들은 3, 4세기 가야사의 전성기를 열고 한국 문화 창달에 기하여 마침내 한국사의 새로운 주역으로 탄생했다.
한반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일본 열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야유시대의 소국 대체적으로 국가가 없던 정기고문 시대를 운영. 4세기에 뭐 일본에 무슨 국가가 생기고 잘못된 겁니다. 4세기 일본 없었어요. 전기고문 운영했다. 전기고문 시대의 일본의 실질적 수도는 어디냐? 꼭 얘기해야 된다면 그건 부산 김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광무검 기공비를 가야실로 옮길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1시간 정도만 해서 이제 김해 대성동 고문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다음 녹화는 좀 더 재미있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